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삼성전자가 6만원대 밑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저도 잠깐 의심했습니다. 반도체는 끝난 거 아닌가 하고요. 연일 쏟아지던 뉴스는 하나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재고, 과잉, 수요 붕괴, 업황 최악. 그 당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하나 같았죠.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목표주가 28만원, SK하이닉스 목표주가 160만원, 코스피 6000포인트 시나리오,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 30조 원 시대. 망했다던 기업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숫자들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숫자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또다시 새로운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고점이다. 이미 늦었다. 트럼프 리스크가 남아있다. 2년 전과 놀랍도록 닮은 목소리들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두려움도 반복되고 기회도 반복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2년 전에 그 두려움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실제로 옳았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거인이 맞이한 운명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6000P 시대가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이미 계산된 현실인지를요.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2026년 1월 2일 새해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아침 장시작과 동시에 증권사 화면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200선을 가볍게 넘더니 오후 들어 단숨에 4300선을 돌파해버렸습니다. 국내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외신들이 달려들었고 SNS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졌다는 말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21만원으로, KB증권이 28만원까지 제시하던 시점, 시티그룹이 SK하이닉스에 115만원, 모건 스탠리가 무려 160만원 목표가를 내걸던 시점, 증권가에선 20만 전자, 100만 닉스라는 신조어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오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현기증 날 만큼 가파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상승이 진짜일까요? 단순히 외국인 수급이 일시적으로 몰린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산업 자체의 구조적 변화가 이 숫자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인지. 코스피 4300이라는 숫자는 화려하지만 그 이면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화, 그리고 AI 버블 우려,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시장의 한편엔 분명히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승은 어디서 왔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부터 봐야 합니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왜 유독 반도체 투자자들만 웃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피크아웃 공포 때문입니다. 피크아웃이란 실적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시점을 말합니다. 반도체 업종은 역사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격하게 반복되는 슈퍼사이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초호황 뒤에 찾아온 2023년의 대불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황홀한 숫자들 앞에서도 발이 선뜻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더 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수백조 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는 돈이 나가는 일입니다. 그것도 천문학적인 돈이. 그 돈이 주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대신 공장 건설로 향한다면 단기 주주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리스크를 알면서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 리스크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2026년 2월 삼성전자가 전격 선언했습니다. HBM4 고대역 폭메모리 4세대를 이달부터 양산하겠다고요.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HBM 시장에서 무려 70% 점유율로 독주하던 SK하이닉스의 아성에 삼성전자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기 때문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AI 연산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칩은 엔비디아의 GPU 옆에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데 수천 개의 HBM이 필요하고 챗GPT 같은 서비스를 운용하는데도 막대한 양이 소비됩니다. 한마디로 AI 시대의 쌀입니다. 지금 이 쌀을 누가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느냐를 두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루빈입니다. 루빈에 탑재될 HBM4 물량을 어느 회사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 향후 2-3년의 실적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무기로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후발주자의 한계를 기술력으로 뚫겠다며 2나노 파운드리 수주까지 연계하는 복합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까요? 사실 이 싸움 둘 다 이기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모두가 HBM만 바라보고 있을 때 시장은 전혀 다른 곳에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 HBM에 밀려 구식처럼 취급받던 이 메모리들이 2026년 1분기 말 그대로 역대급 가격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D램 가격이 단 한 분기 만에 55에서 60% 상승, 낸드 플래시는
최대 100% 수준이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AI 서버의 폭발적 수요가 범용 메모리까지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구축하려면 HBM뿐 아니라 일반 D램도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서버 한 대당 수십 개의 D램 모듈이 들어가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AI 인프라를 증설하다 보니 공급이 도저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급 부족률이 60%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필요한 메모리의 절반 이상을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HBM 경쟁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범용 메모리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HBM은 보너스입니다. 본 게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26년 1분기 실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약 32.4조 원. 이건 분기 실적입니다. 1년이 아니라 3개월 만에 버는 돈이 32조 원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 해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 수준인데 삼성전자 하나가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국방 예산의 절반을 번 셈입니다. SK하이닉스도 뒤지지 않습니다. 약 28.3조 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0% 상승입니다. 1년 전보다 이익이 3.8배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숫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글로벌 IB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상향, JP모건은 한술 더 떠서 26만 원을 제시했고 KB증권은 28만 원이라는 최고 목표가를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시티그룹이 115만 원, 모건 스탠리가 160만 원까지 제시하며 100만 닉스 시대가 사실상 현실임을 공언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사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도 실적이라면 현재 주가가 오히려 싸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실적이 최고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 대호왕의 입구에 서 있는 셈입니다. 개미들의 귀환과 6000P 시나리오,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3년 혹독한 반도체 불황을 겪으며 삼성전자를 물타기로 버텼던 투자자들,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락할 때마다 주식을 사모았던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신규 자금의 움직임입니다.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 ETF에 한 달 만에 7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자 그동안 관망하던 투자자들까지 대거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ETF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삼성전자 주식 보유 계좌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6000포인트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단순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서 30%에 달합니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PER이 글로벌 평균 수준으로만 재평가된다면 두 종목만으로 코스피를 500에서 700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SK텔레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여타 대형주들의 실적 회복이 더해지면 6000포인트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숫자로 설명 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계산이 맞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로 가는 게 시장은 아닙니다. 리스크는 언제나 예상 밖에서 옵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호황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흥분해 있을 때 냉정하게 위험을 따져보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2026년 하반기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위험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중 무역 갈등의 재점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의 상당한 생산 기지와 판매 시장을 두고 있어 양국 갈등이 격화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 동참을 압박할 경우 수익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연준이 2026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꿀 경우 성장주 프리미엄이 빠르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위험, 반도체 공급 과잉의 가능성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증설이 따라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동시에 생산 능력을 늘리기 시작하면 1년에서 2년 뒤 다시 공급 과잉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은 결국 이 리듬을 반복해왔습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이 질문에 저는 한 가지를 먼저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으로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넘나들고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이 시대에 반도체는 국가 전략 자산이자 AI 인프라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AI가 전력망, 금융, 의료, 자동차, 방위, 산업 전반에 스며들수록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과거처럼 2년에서 3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긴 주기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분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접 투자와 함께 반도체 ETF로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면서 업종 상승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분할 매수입니다. 지금 당장 한 번에 전부 넣는 것보다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나눠서 사는 전략이 훨씬 심리적으로도 수익률 측면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셋째, 긴 호흡입니다. 단기 수익을 쫓다 보면 반드시 변동성에 흔들립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수년간 지속될 구조적 흐름이라면 그 흐름에 맞는 시계열을 가져가야 합니다. 6000P 시대는 올 수도 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반도체를 모르는 투자자는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당신의 선택이 미래의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 경제 관련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